제가 이렇게 저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제가 뭔 이야기를 딱 얘기를 하면 술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이렇게 벌게지네. 참 희한해요. 그죠? 자, 시장은 지금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항상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주식은 결국 여러분도 돈 벌려고 하죠. 근데 전체적인 어떤 자금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중요해요. 자금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워렌 버핏은 10년 들고 있을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죠. 10년 주기 안에는 모든 주식이 한 번쯤은 다 올라올 수 있어요. 뭐 하면? 그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왜? 사이클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주기, 그 다음에 그 좋아지면서 또 뭐 어떤 성장산업, 그러니까 진짜 뭐 사양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주기 따라 움직여줄 수밖에 없고, 그 주기에 결국에는 순환매가 다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결국 뭐예요? 많이 빠진 게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오른 게 또 더 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환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지. 좋은 기업인 건 맞아. 내가 취업하고 싶은 시장인 것도 맞아. 그 기업인 것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난 취업을 하고 싶고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얘가 주가에 매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상대적인 어떤 메리트. 근데 이제 그 예측이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조금 집중하면서 좀 대응해야 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좀 낙폭과대 종목들, 그러니까 낙폭과대라는 기준이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애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차트만 밀렸다고 낙폭과대가 절대 아니에요. 왜? 상패에 당할 종목인데 차트가 막 빠졌다고 해서 그 종목이 싸?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차트는 그동안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밸류, 우리가 이제 가치 측면이 괜찮은데 그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PR이 있고요. PBR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PR 같은 경우는 EPS가 이제 구해줘야 돼요. 주당 수익, 주당 순이익, 한 주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얼마냐? 이제 요게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영업이익 나누기 주식 수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PBR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자산 가치,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인데, 1000억인데 부동산 가치가 뭐 2000억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PBR이 0.5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밸류상 주가가 많이 밀렸느냐, 아니면 밸류는 멀쩡한데 차트상 많이 밀렸느냐, 이제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참고를 해야 돼요. 어떤 한 가지만 보고 대응을 한 다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를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지표가 대표적으로 그렇지. 보조지표 같은 경우, 보조지표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보조지표를 갖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매수 타이밍입니다. 과매도권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 과매도권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봐봐요. 과매도권 자리에서는 매수하면은 거의 안 물리거든요. 그지? 보시다시피 RSA 과매도권에 들어왔어. 매수하면 안 물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1년에 몇 번 도달하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밖에 터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작년에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럼 1년에 난 두 번 매매할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터치 될랑말랑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지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보조지표가 나왔을 때는 보통 개인들이 어떻게 되냐, 내가 매수할 현금이 없거나 대응을 못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왜? 이미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이 넉넉한 분들은 이 보조지표 여러가지 확인해갖고 대응하면 얼마나 편해, 좋거든요. 근데 그게 터치됐을 때는 이미 눌려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 건드려지지 않는 게 보조지표의 한계점이에요, 사실상. 맞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빠졌을 때 빠진 게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에요. 빠졌을 때 저점 매수 해야지는 누구나 알거든. 근데 보통 많이 빠져있으면 항상 물려서 난 현금이 없어가 문제인 거지, 현실은.
대부분. 그러면 그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지금 우리는 머리를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조금 횡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올라갔다 빠졌다 결국은 박스권이잖아요. 횡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횡보할 때 누구는 많이 빠지고 누군가는 바닥 잡고 누군가는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를 많이 보인 게 보니 뭐 바이오나 2차전지 아니면 일부 반도체 아니면 뭐 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 좀 포인트를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주가가 뭐 안 밀렸으면은 그러려 하는데 많이 밀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9% 올랐어요. 8.7%. 뭐 호재가 되게 좋은 게 떴어? 아니에요. 분명 시장도 여러분들 굉장한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오늘 반등을 강하게 보인 게 아니란 얘기야. 어떻게 32만원짜리가 어디 20만원까지 그냥 40%가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축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많이 빠진 게 어떻게 많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제 막 달리는 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달리는 말이 더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것처럼 낙폭과대 종목이 어떻게 같이 반등을 강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낙폭과대 종목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에 대한 어떤 구분들, 그 다음에 달리는 말에서 더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에 대한 구분들,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 밸류상 싼 종목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밸류상 싼 종목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부 하이텍. 이거는 지금 고점 대비,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고점에서 한 20에서 많게는 40% 정도 빠진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존에 탄력이 있었던 종목들에서. 그러면 이런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드는, 내지는 어떤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낙폭과대 섹터로 구분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좀 전에 뭐 노루페인트, 우리가 얼마 전에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뭐 횡보죠. 올라갔다가 박스 그리고 있지, 달리는 말이죠. 왜? 강했었으니까.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달리는 말에 표현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거예요. 좀 구분이 가세요? 구분이? 어렵죠, 여러분들. 그죠?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많이 밀렸죠. 근데 어떻게 바닥권에서 매수 툭툭 들어오면서 오늘도 지금 거래 조금씩 올라오면서 어떻게 양봉이죠. 요거는 낙폭과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단기 낙폭과대. 한두 달 동안 주가가 고점에서 20-30%,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에서 40%까지 밀려 있는데 쌍바닥 만드는 거 구간이나 하방 경직을 만드는 그런 종목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속 가잖아, 이거 지금. 뭐 이거를 뭐 지금부터 사세요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상. 이게 달리는, 만약 오늘 샀는데 내일 더 가면 달리는 말에 올라탔는데 난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파세코라든가, 여러분들 봐봐요. 잘 가던 주식이 갑자기 얻어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3만원짜리가 지금 한 방에 얻어맞고 19% 날라갔어. 그럼 이거 고점에 산 사람 무슨 죄냐고. 그죠? 야, 달리는 말에 홍 전문가가 관심을 가지려 갖고 난 이건 달리는 말인 줄 알고 관심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거는 여러분들 달리는 말이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 아니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달리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지. 조금 구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물론 강한 거를 계속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강한 걸 매수하자라는 게 지금 달리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노르페인트는 횡보하다가 상승을 보이고 쉬는 종목이고,
아까 보여드린 뭐 동바이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랐다가 조정을 보인 종목이고 약간의 최근에 한두 달의 위치 차이가 좀 달라요. 그지? 그 전 흐름을 빼고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안랩 같은 경우 보라고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주 있죠. 가다가 그냥 한번 얻어맞으면 여러분 이건 답이 없어요. 배이하기 부유하다고 이런 건 약도 없어. 1월달에 5,000원짜리가 그래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 했는데 웬걸 지하실이 더 있잖아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테마가 지난 거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대선이 끝났는데 대선 관련주로 왜 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흐름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랩이 이때도 20% 날라갔잖아 이거. 지금 고점에서 야 많이 밀렸으니까 이거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만원짜리가 지금 75,000원 25% 빠졌죠. 근데 더 밀렸어. 그럼 아까 20%에서 40% 밀린 거를 낙폭과대라고 보라고 했잖아요. 실적주에 한해서죠. 테마주는 절대 그거에 어떻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대형주군에서는 뭐 삼성 SDI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 감을 잘 못 잡으시면 왜냐면 사실 매매라는 게 여러분들 딱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에이테크 솔루션 그죠? 얘는 지금 딱 쌍바닥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고점에서 20에서 40% 밀린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에서 1월 달에 탄력이 좋았던 것주 통바이텍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 거기서 이제 쌍바닥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재료가 훼손이 안 됐으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기 낙폭과대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노베이션은 지금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딱 두 가지예요. 본사업, 뭐 정유사업, 그 다음에 뭐요? 2차전지죠.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누구 편 들어줬어요? 누구 편 들어줬어? LG화학 편 들어줬잖아. 그지?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이게 지금 또 그 발표 나는 게 4월 2일날 또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배터리 분쟁 관련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예비 결정이 언제 4월 2일날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또 봐야겠지. 호재가 될 수 있고 악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이슈가 있고 이슈에 어떤 디데이가 있는 시점에서는 뭔가 베팅은 여러분들 사실 도박과 같아요. OX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날짜가 저 뒤에 있고 그 전에 많이 빠져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 대응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기대감이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생긴 다음에 올랐으면 난 그거 먹고 나오고 정작 이제 재료 소진되면서 그냥 이제 갈 길 가라 그러고 버리는 게 낫습니다. 현실에선 그게 제일 좋아. 괜히 뭐 끝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먹었던 거 다 토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보시면은 뭐 안철수 관련주도 보시다시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진양홀딩스 뭐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오세훈 관련주 있잖아. 진양산업 왜가 오른 것도 조금 그래 뭐 오세훈 관련주 때문에 올랐다 칩시다. 근데 왜 빠지는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거 사실상 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미 호재는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차익 실현은 나오는 거예요. 4월 7일날 이거 선거 지나고 나서 지금 당선돼도 이거 더 빠질거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슈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어떤 방법들을 여러분들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른다. 그걸 잘 모르시면 그냥 전략 종목 등록하셔서 매매하세요. 오케이? 아니면 이제 뭐 VIP 쪽으로 이제 리딩 받으시든가 그게 이제 낫다. 낙폭과대 종목은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이제는 그게 재료 소진이 아니면 가격이 좋으니까 탄력주로 움직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고퍼주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었는데 관심을 멀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낙폭과대 종목과 달리는 말이 같이 보자. 근데 이제 낙폭과대 종목도 차트로만 보면 그래서 안 돼요. 왜? 내가 놓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이슈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면 쌍바닥을 만든 거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낸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건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왜? 갭자리잖아, 그죠? 예. 여기가 이제 저항입니다. 21선이랑 딱 맞물리네. 근데 4월 2일날 뭐 있다고? 예비결정, ITC 예비결정이 있어요. 4월 2일날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의 호재가 나오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일단 그래서 이제 어디 22만 5천원에서 23만원, 24만원? 24만원까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지수 반등할 때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본사업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정유잖아. 근데 최근에 정제 마진이 조금 올라와요. 정제 마진이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보이더라. 그래서 유가 오르고 정제 마진 오르기 때문에 그걸로만 봐도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는데,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슈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아직은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지금은 별로 안 살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물릴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맞겠지. 근데 지금은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종목의 어떤 대응법을 이야기해드리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굴리 물려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으니까. 많다라면 뭐 계속적으로 뭔가 매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많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종목 등록하고 마칠 테니까요, 오늘 요 부분도 좀 주목을 잘 하셔서 종목 선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